임진강을 건넙니다. 와 대박. 사실 이 지역은 저한테 되게 미스테리한 지역이었어. 네이버 지도로 북한 방향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로드뷰가 모자이크 처리되며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데요. 처음엔 단순히 군사시설이 있어서 막아놓은 구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문득 궁금했습니다. 저 로드뷰 너머로 민간인이 넘어갈 수 있는 길도 있지 않을까. 오늘은 로드뷰로는 확인할 수 없는 북한 방향 도로의 끝을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눈앞에 남방 한계선이 보이는 곳부터 생태계가 그대로 보존된 비무장지대까지 정말 놀라운 장소가 많았는데요. 첫 번째 목적지로 찍은 곳은 내비게이션 찍고 가볼까요? 찾지를 못하네. 참고로 저는 길치라서 내비게이션 없이는 못 갑니다. 언젠가 찍히는 날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향한 곳은 북한과 접경 지역인 철원군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도 3호선의 종점에 위치한 곳이었어요. 국도 3호선은 원래 휴전선이 없었다면 북한까지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한반도가 분단되지 않았다면 압록강까지 이어지는 도로였습니다. 그렇게 민간인이 갈 수 있는 3번 국도 종점에 도착했고, 그리고 저 3번 국도 끝에는 검문소가 있는데 소나타를 뚫고 가느냐, 뚫고 갔다가는 영상 업로드 전에 뉴스에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저 너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소나타와 함께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번엔 빨간 소나타를 세워놓고 홀몸으로 나섰는데요. 바로 이 열차를 타기 위해서였습니다. 요 옆에 있는 서류를 먼저 작성해주세요. 아, 네. 신분증도 하나 주세요. 신분증은 투어가 끝나면 마지막 코스에서 우리 기사님이 돌려드릴 거예요. 아, 네. 민통선 안으로 들어갈 자동차입니다. 철원은 관광상품을 이용하면 이렇게 철원 사랑 상품권 페이백으로 돌려주더라고요. 열차가 운행되기 전 동행을 위한 군인분들도 함께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려는 곳이 얼마나 보안에 민감한 구역인지 실감할 수 있더라고요. 수고해 주시고요. 네. 예, 앞쪽으로 몰아서 탑승할게요. 열차 안에 탑승하자 목걸이를 나눠주셨는데요. 승객들의 위치를 감지할 수 있는 장치였습니다. 빈자리가 꽤 많았는데 주말에는 훨씬 더 많은 승객이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여행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열차는 바로 민통선 안으로 향했습니다. 검문소를 지나 민통선 지역의 풍경이 펼쳐지자 묘한 감정과 긴장감이 동시에 느껴지더라고요. 열차 안에서는 다양한 풍경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지어진 건물들도 보였고, 한국전쟁 당시 격전 그때 부분적으로 수복한 철원평화도 코앞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3번 국도를 따라 열차는 계속 이동했고, 저는 놀라운 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풍경들을 카메라에는 담을 수 없었는데요. 햇빛이 따가우니까 여기 양산 먼저 쓰시고.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방향 반대편에는 남방 한계선과 관련된 군사시설이 있었고, 차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왜 동행하는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궁예왕 역사공원에는 궁예가 거처로 삼았던 철원도성이 재현되어 있었는데요. 실제 도성터는 현재 비무장지대 안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인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경원선과 3번 국도가 이곳을 관통했다고 하니 분단이 남긴 흔적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건물 안에는 다양한 전시관과 시청각 미디어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빨간 망토 같은 거 이제 어깨. 궁예의 정부 표준 영정도 볼 수 있었는데 기침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남방 한계선은 처음 봅니다. 제가 보여드릴 순 없지만 뭔가 좀 기분이 이상해요. 되게 신기합니다. 월정리역을 이렇게 실제로 보네요. 경원선이 지나갔던 자리였고 지금은 노선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철원도성을 떠나 다음 장소로 이동했는데요. 철원을 빌때 아까 전 창가로 구경했던 그 건물 앞이었습니다. 농산물 검사소라는 건물이었는데 일제가 수탈과 착취를 수행하던 기간이라 철원 주민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근대문화 유적 전시관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철원의 근대 역사를 알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예. 그렇게 약 2시간의 일정을 마치고 다시 민통선 밖으로 빠져나왔는데요. 끊어진 3번 국도와 군사분계선의 거리는 지도상으로 약 1.7km 거리였습니다. 뜨거워. 곧바로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철원군 김하읍에 위치한 도로였는데요. 저는 지금 국도 43호선을 타고 있습니다. 여기도 생각보다 남방 한계선과 꽤 가까운 길이더라고요. 43번 국도는 군사분계선을 넘어 강원도 고성군까지 이어지는 도로였습니다. 다 왔습니다. 여기가 43번 도로의 끝자락이고, 이번에는 남방 한계선을 넘어서 비무장지대로 들어갑니다. 보안 관련 서류 작성을 한 후 가지고 들어가셔서 티켓팅 하시면 됩니다. 티켓팅을 마치고 나면 들어가세요. 안보 교육을 받게 됩니다. 너른 하늘에 안기고 싶을 때
교육을 받고 밖으로 나가니 자동차에 표식을 해놓으셨더라고요. 블랙박스가 저게 맞죠? 예, 블랙박스 달려있어요. 여기 붙였거든요. 예예. 군사시설물 촬영을 방지하기 위해 블랙박스도 막아놨습니다. 이거는 제 차를 직접 타고 들어가요. 근데 안에서 촬영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기대가 크네요. 안내차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솔 촬영을 따라 비무장지대 탐험은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지뢰구역이 나오네요. 로드뷰가 끝나는 시점에는 민통선 검문소가 있었는데요. 여기서부터 2개의 탐방로 코스가 시작됩니다. 이날 저는 용양보 탐방로를 체험해봤어요. 야, 근데 이렇게 민통선 안을 운전해서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코스가 있는 게 되게 신기합니다. 저는 걸어서 하는 코스가 아닐까 싶었는데 여기서 멈추나? 걸어서 다니는 코스 맞습니다. 차를 세우고 가이드를 따라다니며 도보로 구경하는 코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장면은 군인 통제하에 촬영이 허용되는 구역 내에서만 찍어온 것들입니다. 그런데 철원은 추운 곳으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더위도 만만치 않은 곳이더라고요. 여기서부터는 촬영이 허용이 되네요. 옆에 출해. 저렇게 할 거 아니면 우리는 하지 말자 해가지고. 여기서 저는 뜻밖의 반가운 얼굴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잠시 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0여 년간 인간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은 자연 생태 그대로 잘 보존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코스의 주인공 용양보 습지입니다. 저처럼 실물이 훨씬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꼭 한번 직접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70여 년간 인간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은 자연 생태 그대로 잘 보존되고 있는 생창리 마을 안내판을 지나서 길이 계속 이어졌는데 최북단 구간에서는 촬영이 불가능했습니다. 이건 역시 남방 한계선과 맞닿아 있는 지역인 만큼 촬영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곳이었는데요. 아마 이곳에서 군생활을 해보셨던 분들이 아니라면 좀처럼 마주하기 어려운 풍경을 보시게 될 겁니다. 남방 한계선을 지나고 나니 금강산 전기철도의 포토존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혼자 와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아까 전에 만난 귀인 덕분에 특별한 장면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자, 고개 살짝 돌리고 고개 살짝 자 손을 들어주시고 손 높게 자 여기서 화보 잡고 여기까지 오면서 정말 멋진 장면들이 많았지만 아직 진짜 하이라이트가 남아있었는데요. 가장 비밀스럽고 순수한 자연 대한민국 최고의 풍경화가 펼쳐지겠습니다. 3, 2, 1, 0 와 뷰티풀 판타스틱 어메이징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 풍경이었습니다. 그냥 멍 때리고 바라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별 말씀입니다. 별 말씀입니다. 봐도 질리지 않는 풍경들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인 포토존입니다. 여기는 북한군 지피가 보인다는 망원경도 있었는데 진짜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갈 수 있었던 최북단 지점과 군사분계선과의 거리는 지도상으로 약 900m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연히 만나 저희 촬영을 도와주신 분들은 오토라인의 함 대표님이랑 교용님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저 촬영하는 데 도와주셨어요.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술래잡기라도 하면 치킨 하나 얻어먹자 했는데 아쉽네요. 다음 이벤트 때 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예, 네, 수고하십시오. 예. 철원에는 민통선 넘어 캠핑을 할 수 있는 장소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참고해주세요. 그렇게 철원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은 더 먼 곳을 다녀와야 했거든요. 양국은 최북단 지형을 보면 도무지 길이 없을 것 같은 곳인데 자세히 보면 북쪽으로 향하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이 근처에 북쪽으로 끊어지는 길이 있어요. 과연 거기에는 뭐가 있을지. 지난번 최전방 치킨집이 있던 곳을 지났는데 또 보니 반가웠습니다. 지금 제가 가려는 길은 저쪽인데 이대로 돌파할 순 없습니다. 허락을 구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방문할 곳은 예, 일일이 들어오시겠어요? 예예. 여기 현장 예약하려고 했어요. 운전자분 정보 써주시고요. 네. 여기도 직접 자동차를 운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고 이따가 와서 하겠습니다. 네네. 아직 티켓팅할 시간은 좀 기다려야 해서 점심을 간단히 먹기로 했습니다. 이게 맛있긴 맛있네. 여러분들 성원으로 육개장 사발면의 참맛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맛있게 식사 후 양구전쟁 기념관이라는 곳이 있길래 잠시 산책을 하며 여기는 무슨 군사시설같이 생겼어요. 솟구치는 혈당을 낮춰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티켓팅을 하고 받은 봉지에는 자동차에 붙일 표식이 들어있었습니다. 들어가서 촬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블랙박스 있죠? 예, 블랙박스 이쪽에 내장형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블랙박스 렌즈를 막아야 했어요. 저희 보안용품 다시 회수할 거니까 잘 보관하셨다가 이따 회수할 때 감아주세요. 네. 유의사항. 우리 군 시설 및 북한 방향은 촬영할 수 없습니다. 민북 지역 내 인솔자의 통제에 적극 협조해야 됩니다. 당연히 지켜야 되는 부분이죠. 촬영을 많이 못하더라도 한번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민통선을 넘어가기 때문에 어김없이 군인들의 통제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고지를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길이 좀 많이 험할 것 같아요. 참고로 사땅굴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 차 색깔이 좀 파괴적이긴 합니다. 빨간색 차 너무 눈에 띄잖아. 드디어 출발합니다. 두근두근 하는군요. 아마도 저 고지를 올라가는 것 같은데 오늘 쏘나타 고생 좀 하겠다. 근데 버스도 올라가는 거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험한 길은 또 아닐지도? 그렇게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연비 쭉쭉 떨어지겠다. 이따가 올라가서 이 해안면에 풍경은 찍을 수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검문소에 도착했고 이후 민통선 내부에서는 허가된 장소에서만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그 어떤 곳보다 엄중한 분위기가 느껴졌고 보안의 중요성을 온몸으로 실감할 수 있는 장소였는데요.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온 대한민국의 풍경 중 가장 낯설고 신비로운 장면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 비무장지대를 넘어 북방 한계선까지 이어지던 그 풍경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최전방 고지대 탐험을 마쳤습니다. 지도상으로 군사분계선과의 거리는 혹시 몰라 비공개로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요즘 댓글 여론이 자꾸 북한을 좋아하는 유튜버다 이런 식으로 여론이 형성이 막 되는데 안보관이 투철한 사람이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북쪽이라는 단어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데가 있다고? 라는 생각이 저절로 느껴지는 곳이에요. 지금도 저기 보세요. 저 산만 봐도 여기서 동쪽으로 가면 동해안을 가로지르는 국도 7호선이 있는데 이 도로 역시 북한과 이어졌던 도로입니다. 민통선 너머로는 저번에 간 적이 있어서 이번엔 패스하기로 했어요. 갑자기 닭갈비가 땡겨서 춘천으로 가 닭갈비 1인분을 해치웠습니다. 그렇게 일정을 마친 후 서울로 들어갔는데 다음날 북진을 위해서 했습니다. 1번 이 장소로 안내할게요. 이번엔 국도 1호선을 따라가 볼 겁니다. 휴전선을 넘어 개성 평양을 거쳐 신의주에서 끝나는 도로였는데요. 여기는 파주시의 통일공원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북쪽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통일대교라는 다리가 있어요. 이 통일대교부터는 민통선 구역인데 저는 여기를 못 들어갈 거라 생각하고 포기를 했는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들어가는 방법은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근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될지는. 네네. 네, 혹시 식사 가능할까요? 몇 분이신데요? 한 명이요. 통일대교를 건너는 방법은 통일촌 장당콩 마을이라는 식당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식당에 전화를 하면 출입 신청을 해주시고 통일대교를 건너 식당까지 직접 차를 몰고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문자 넣어줄게. 알겠습니다. 항상 지나치기만 했던 통일대교를 직접 건너볼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역사적인 순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참고로 이번 영상 촬영은 총 3일이 걸렸습니다. 왜 3일이 걸릴 수밖에 없었냐면은 워낙 각 지역이 떨어져 있는 데다가 이런 최전방 관광지역은 빨리 운영을 종료를 하더라고요. 통일대교 드디어 다 와갑니다. 와, 여기까지 왔다는 게 놀랍습니다. 네, 장당콩 마을 식당 왔어요. 한 분이세요? 예. 뒤에 창문 없이 한번 내려주세요. 예. 네, 수고하십시오. 내려오실 때 받으시면 됩니다. 네. 와, 다리를 건널 수 있다니. 임진강을 건넙니다. 와, 대박. 사실 이 지역은 저한테 되게 미스테리한 지역이었어요. 제가 이 지역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비무장지대에 남아있는 유일한 마을 대성동 때문이었습니다. 특수한 위치 때문에 유엔군의 통제를 받으며 세금 역시 내지 않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했습니다. 와, 평양, 개성, 맙소사. 문제는 여기서부터 내비게이션이 안 터져서 지도를 보며 찾아가야 했습니다. 이리로 가는 건 맞나? 저기 같은데? 다행히 네이버 지도에 위치가 떠서 무사히 찾을 수 있었습니다. 위치 찾는데 애먹었다. 난 내비게이션 있어도 길 틀리는 사람인데. 생각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왔고 군사시설은 없어요. 한 명이요. 예. 저는 좀 한적한 분위기가 아닐까 생각했었는데 예상외로 손님들이 북적이는 식당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메뉴 하나만 먹기엔 아쉬워서 청국장찌개에 제육볶음을 시켜봤어요. 전체적으로 간이 짜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아 좋았습니다. 반찬이 많아서 오랜만에 밥 2그릇을 비웠어요. 뭐 드셨어요? 제육 하나랑요, 청국장 하나요. 2개 다 혼자 드셨어요? 예. 왜? 그냥 2개 다 먹어보고 싶어서. 서비스로 밥 한 공기 주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맛이 괜찮아요? 아, 맛있겠습니다. 예, 아까 전에 전화했었던 사람입니다. 예, 이런 데 있는 줄 알고 신기해서 들어와 봤어요. 그래요? 예. 요 집한장 한번 구경하면 맛있어요. 한잔 하시면 안 돼. 네. 여기는 민통선 아니라 그쵸. 군대 가면 시식초배라고. 아, 여기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밖으로 왔다 갔다 안 힘드세요? 뭐 상관없어요. 고생하십시오. 예. 보통 좀 민감한 구역 같으면은 블랙박스도 막 다 맞고 그러거든요. 여기는 좀 비교적 통제가 아주 강한 느낌은 아닙니다. 아주 최전방 구역은 또 아니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이 안 잡혀가지고 잘못해서 길 잃으면 그대로 끌려갈 각인데 이게 CCTV로 다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동 못합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4가지 내비게이션을 테스트 해보기로 했는데 통일대교 현기 내비는 안내를 하는데요. 내비를 안내를 해줍니다. 네이버 지도는 아니 T맵 실망시키지 않을 것인가. T맵도 아예 길이 없죠. 얘는 길도 안 그려져 있어. 카카오 내비 출발지 주변에 안내 가능한 도로가 없대. 야, 이 현기 내비는 이 와중에 이 민통선 아래다가 경로가 있어요. 야, 이건 되게 신기하다. 할머니가 직판장까지는 구경을 해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딱히 뭔가 사고 싶은 게 없어서 금방 빠져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돌아본 민통선 지역 대부분은 신분증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통제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출입이 자유로운 민통선 구역이 있었는데요. 임진각에 위치한 도깨다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쪽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입은 자유로웠지만 촬영까지 자유로운 곳은 아니었습니다. 곳곳에는 촬영 금지 경고가 붙어 있었고 유일하게 담을 수 있는 장면은 이곳 하나였습니다. 이번 달이 좀 특별한 달이었잖아요. 그래서 한 달 내내 휴전선을 다니면서 다양한 장소들을 탐방했는데 이렇게 다녀보니까 참 우리나라가 되게 좋은 곳도 많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의 소중함 그리고 그 자유를 위해서 24시간 경계를 서고 있는 군인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함을 느끼는 한 달이었습니다.